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콩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휴교령이 내려졌고 이제 내일까지도 휴교령이 연장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 확인하고 네이버랑 소프트뱅크 지난주에 이미 알려드린 소식이었죠. 경영 통합에 합의됐다. 그리고 미증시는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로 넘어가 보면 신고가 멋지게 28,000포인트까지 넘어갔습니다. 자, 미국에서 계속 낙관론이 나오고 있죠. 무역 협상에 대해. 그래서 중국이랑 협상을 지속 중이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이견을 조율 중이다. 로스 상무장관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1단계 합의 가능성 매우 높다. 계속 똑같은 발언입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차이지. 돌아가면서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약간 세부적으로만 다르지 큰 틀은 같은 내용입니다. 대신 똑같이 나오는 말도 하나가 이거예요. 정확한 시기는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언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가 중요한데 정확한 시기는 불분명하다. 대신 이제 이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거죠. 12월 15일까지는 시간이 남았다. 관세 부분 때문에 12월 15일이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서두에 언급드린 홍콩 시위 확산 부분이에요. 이게 미국 의회에서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해서 가결할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또 나오고 있으니 요거는 홍콩 문제는 약간의 리스크로 작용한다. 시위가 확산되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발언을 보면 과격 시위 진압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언급했죠. 시위가 너무 과격해진다. 지금 과거 옛날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이제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화염병이랑 체류탄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4일 날 휴교령이 있었는데 오늘 18일 휴교령 그리고 내일까지도 연장됐습니다. 19일까지. 이만큼 이제 위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제 배우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이러면은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 학생들이. 그리고 위험하니까 학교를 지금은 쉬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이다. 우선적으로는 내일까지 연장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다. 덕분에 이제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급 상승 나오고 잘 유지해 주면서 이제 8,540포인트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가 못 올라가서 오늘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증시 금요일 날 먼저 선상승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미 증시도 오늘은 소폭 강세나 관망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월요일은 관망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관망은 이제 조금 지켜보는 장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치 보기 장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급 동향을 간단하게만 보고 가면 중요한 수급까지는 없고요. 자, 자,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을 1,600억 정도 매도했는데 큰 금액은 아니죠. 이걸 개인과 기관이 나눠서 받았다. 연기금이 받아간 건 좋은데 금융투자가 제일 많이 받아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자금도 있고 해서 연기금이 받아가는 게 차라리 패시브 자금으로 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중립 이하, 코스닥은 외국인이 소폭 매수했는데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중립 이상.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선물 옵션 같은 경우 통합해 보면 콜 옵션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보시면은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풋 옵션도 금액이 크진 않지만 소폭 약세, 선물도 소폭 약세. 그러니까 선물 쪽은 약세. 코스피 중립이야 선물 약세니까 당분간 좀 눈치 보기. 혹시 모를 홍콩이 저렇게 시위하고 휴교령 내리고 하니까
이제 군으로 이제 진압을 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눈치 보기 하면서 약간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의 사태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아직 뭐 상승 기조가 꺾이는 수급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이제 눈치 보기 리스크 관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이 뭐 양호했던 중립 이상이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조금 더 뻗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뭐 위쪽으로 빠르게 이제 680에서 700 이 사이를 건드려주고 돌파하는 게 이런 모습이 나와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고 가면 오늘 쉬었죠. 뭐 소폭 약세, 보합권 등락 보이다가 소폭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 뭐 잃어버린 거 없고 상승 나오고 나서 이틀 연속 상승 나온 다음에 잠깐 쉬어가는 모습 정도입니다. 밀려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 해도 52,500원 정도 유지해주면 좋고 살짝 이탈해서 21선 지지 받아도 괜찮고 추세만 잘 유지해주면 됩니다. 지금 상승 추세 잘 이어나가고 있다. SK하이닉스 뭐 지난주에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조금 쉬더라도 같이 가면 제일 좋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매물 소화 때문에 좀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돌파해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86,500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추가적인 강세가 안 나온 건 좀 아쉽지만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하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한 번 정도는 86,500원 건드렸으니까 좀 쉬었다 간다라고 하면 뭐 2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잠깐 쉬어도 괜찮고 위에서 횡보해도 괜찮고 위쪽으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치고 갔다가 쉬면은 좋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까지는 희망사항이고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이버. 이 종목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지난주에 이제 네이버랑 소프트뱅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자회사들이라고 해야겠죠.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자회사인 야후재팬. 그래서 경영 통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다. 그래서 라인을 이제 운영하는 회사 쪽으로 해서 이제 50대 50 지분 합작 회사를 지분으로 해서 합작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는 이제 야후재팬의 모회사이자 이제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지홀딩스를 지배하는 공동 최대 주주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전체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일본 내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라인은 소프트뱅크의 연결자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한 모습 보였고 17만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7만원 유지하면 보유, 18만원 넘어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좀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호재가 생겼으니까 네이버도 추세 꺾일 때까지는 뭐 들고 가볼 수 있겠죠. 대신 고점에서 추격 매수만 하지 마세요. 모든 종목이 동일합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지금 11만 5천 원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이거 한 번에 강력하게 치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로 계속 말씀드렸죠. 제 1차 목표치는 여기서 올라오면은 11만 5천 원 정도고 여기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는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무수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차례 저항받고 급락이 나왔다. 이 급락이 나온 거는 이유는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이만큼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8만 원 중반대에서 그 12만 원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조정받는 정도는 서운하지 않죠. 그래서 10만 5천 원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20에서 회복해서 11만 5천 원을 다시 올라가 줘야지 삼성전기는 더 갈 수 있다. 그래야지 갈 수 있지. 요 회복 못하면은 조금 더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복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다고 지금 11만 3천 원에 매수했다가 여기서 또 한번 조정받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잘 잡으셨으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위쪽이 11만 5천 원, 여기를 차라리 조금 더 비싸더라도 넘어가서 안착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다. 저항을 돌파한 다음에 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18만원 구간까지 잘 기다리신 분들, 20만원 이쪽에서는 그렇게 매수 구간 아니고 여기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21선까지 이탈하면 요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18만 5천원 이하에서나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8만원 부근까지 잘 내려와 줬습니다. 지금은 반등 여력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수급이 한번 들어와서 20에서 넘어서 19만원 위쪽으로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20만원 넘어가지고 단계별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램시마이스시 뭐 유럽 허가가 원래 연말 정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점치고 있었는데 11월 말 이달 말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는 있다. 좀이라도 빨리 나오면 좋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씀드렸듯이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40만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다. 21선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옆으로 잘 누워 있었습니다. 원래 가격 조정 이렇게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격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1선 터치할 때나 그 정도에서 보시면 된다.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시간은 벌었고 다른 종목 매매하면서 시간은 벌었고 가격이 그대로더라도 21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터치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해야 이 종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매수한 다음에 들고 횡보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매수한 다음에 좀 조금이라도 며칠이라도 빨리 상승하는 게 유리한 것이잖아요. 그게 기회비용인 거고. 그래서 조금 잘 기다리셨고요. 기다리신 분들은 이제 21선 이렇게 올라오니까 터치하는데 지지선에서 21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 오늘은 한 39만 죄송합니다. 39만 2천 원 정도에 있습니다. 내일 조금 올라가겠죠. 한 39만 3천 원에서 5천 원 사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구간 왔을 때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매수에 관심, 아니면은 그냥 뭐 내 종목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HLB 얼마 안 남았죠. HLB도 이제 그래서 FDA에서 최종 이제 회의록이 도착을 뭐 이번 주 후반 정도면 하지 않을까 싶은데 15만 원 위쪽에 놔두고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과하게 뭐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죠. 20만 원 구간 여기서 조정받으면 12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는데 조정받게 되면 마이너스 41%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41%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면은 승자죠. 그리고 이제 20만 원 위에서 한번 매도, 12만 5천 원에서 매수, 그 다음 17만 5천 원 못 넘어간다. 여기 계속 저항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13만 원 이하에서 재매수가 가능하다. 그럼 두 번 수익 실현하고 두 번 다 밑에서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 28,000원 돌파할 때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이 물량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굳이 이렇게 매매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매매하셔도 되고 들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여기 뭐 한 7, 8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선택이다. 네, 위에서 고점에서 혹은 중간에 10만 원대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따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대로 대응 잘 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수익도 나 있고 충분히 좋은 뭐 매매를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HLB 생명과학 종목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17,000원 돌파할 때 이 아래 구간에서는 굳이 HLB 생명과학을 매매하기보다는 HLB 본주를 매매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본주가 먼저 올라갔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17,000원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 구간을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얼마 전에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 정도는 과거에 그 진양호 회장님 인터뷰 그리고 뭐 바이오 쪽에 뭐 약세 심리 등으로 해서 하락이 나온 것인데 FDA 승인이 어렵다라는 인터뷰 내용 때문에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라는 그런 인터뷰 때문에 하락이 나왔는데 실제로 FDA 사전 미팅하고 신약 허가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뭐 거의 다 와 있는 상황이죠. 허가가 되느냐 마느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죠. 베스트 오브 에스 뭐 나오면서 이제 최고의 뭐 신약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커빙턴이 붙어 있는 거고요. 같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000원까지 올라온 것은 상승이 아니다. 기존에 하락한 부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고 이거는 밀릴 이유가 아니었는데 밀렸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 거지 이 구간에 상승을 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상승은 17,000원을 돌파하면서부터다. 그래서 이날 장중에도 말씀드렸죠. 공개적으로 17,000원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지금은 HLB보다 HLB 생명과학이 더 빠를 겁니다. 말씀드렸고 45,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흐름 제가 아래쪽으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모양 거의 다 완성이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번 주 후반 정도에 발표 나오는 거 최종 회의록 나오는 거 보고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들어오면은 진양호 회장께서 또 인터뷰 하실 테니까 그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고 뭐 3차 치료제를 신청할지 4차 치료제를 신청할지 이런 내용을 들어보고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들이 참 많네요. 매주원 같은 경우도 뭐 나오고 했는데 추후에 따로 뭐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숫자 3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본문 내용 보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나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확인해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